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자, 오늘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지금 11시 53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을 보면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상승 탄력이 이제 상당부 둔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장 자체가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소외되었던 이제 2차 전지를 최근 이제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관세 관련 최대 피해 업종 중에 하나인 화학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철강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소외주 쪽으로 매기가 이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장 전반으로 봐서는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썸네일 제목 보면은, 자, 타이틀에 이제 한국 증시 재평가에 대해서 대해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맨 아래 보시면 이제 지금 시장의 시계는 몇 시를 가르치는가, 다소 좀 생뚱맞은 표현 같은데, 이거는 이제 조셉 그랜빌이라는 미국 주시장의 이제 대명인이었죠. 조셉 그랜빌이 남긴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도 안 가고 있고, 자, 현대차라 기아 같은 경우 지금도 따라 사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이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선뜻 이제 매수에 가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이제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 섹터도 그렇고 지금 이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이 만약에 이제 한 7분 응선, 8분 응선 정도라면 이제 사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금 2분 응선, 3분 응선, 5분 응선 아래다라면 이제 지금도 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 증시 재평가 과정 속에서 지금 이제 주요 섹터들, 한국전력과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대체적으로 이제 세 종목 중심으로 지금 이제 몇 분 응선 정도에 와 있는가, 몇 시를 이제 가르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 일본 니케이 월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아래는 이제 우리 한국 코스피가 되겠는데, 자, 지금 이제 코스피 증시도 이제 신정보 들어서면서 지난 정확히 4월 이후서부터 이제 재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니케이의 PBR이 1.87배입니다. 거의 2배 수준인데 아직도 코스피가 이제 올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1.1배가 안 됩니다. 지금 1인당 GDP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본을 앞섰다는 얘기가 있고요. 뭐든지 우리나라가 잘 만듭니다. 사실 각 산업 섹터별 혹은 이제 성장 산업별 섹터로 봐서는 우리가 저는 이제 일본보다 훨씬 낫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코스피 지수가 지금 니케이에 비해서 한 2분의 1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이제 도저히 납득이 안 가릅니다.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이 신정부 들어서면서 각종 규제, 특히 이제 상법 개정안이 결정적인 이제 트리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죠. 신정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이제 재평가된다. 최소한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1.87배, 일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1.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5배면은 그냥 대략 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대략 한 5초 포인트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많이 오르고 하이닉스도 많이 오르고 현대차도 최근 또 오르기 시작했죠. 단기 좀 과열지으로 보이겠지만 긴 맥락, 긴 흐름으로 와서는 지금도 역시 적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위에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2010년도 고점입니다. 2010년도 고점이 대략 한 2만 포인트가 되는데 2만 포인트 돌파하고 이제 5만 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최고가가 이제 최고 지수가 이제 49,945포인트까지 갔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까지도 갈 길이 굉장히 많죠. 이제 역사적 고점을 돌파했던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세가 젊습니다. 자, 그거 이제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왼쪽이 뭐냐면 한국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1위서부터 20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은 이제 니케이 지수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 단연코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577조입니다. 우선주까지 포함하게 되면 이제 800조죠. 800조. 자, 반면에 여러분들 모르셨던 분들은 이제 깜짝 놀랐을 겁니다. 도요타 자동차, 도요타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380조, 390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포함하게 되면 도요타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반 수준입니다. 불과 12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도요타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대비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반전이 돼버린 거죠.
자,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350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과 뭐 도요타, 뭐 소프트뱅크 그룹과 거의 이제 일치하는 모습입니다. 자, 좌측에 이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도록 하죠. 자, 한국 경제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기가 막히게 잘 돼 있습니다. 조선, 철강, 기계, 화학, 자동차, 반도체 이런 기간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기간 제조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2차 전지, 뭐 바이오, 방산, 뭐 기타 등등해서 세계 최고. 전에 그 골드만삭스 보고서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불과 한 10여 년 전,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이죠.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역시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마찬가지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거 사실 듣보잡 기업이었죠. 근데 방산 기업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50조가 넘어버렸습니다. 셀트리온 존재하지 않았던 기업입니다. 네이버 지금 이제 여러분들 네이버의 위상이 지금 이제 특히 아시아권에서는 지금 일본도 지금 라인을 다 쓰고 있죠. 일본도 그렇고 뭐 동남아 태국이라든가 말레이시아도 다 라인을 쓰고 있다는 거죠. 아시아권 내에서는 지배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에 이제 카카오가 있죠. 카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22위인가로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신성장 사업으로 한 20년 전부터 꽉꽉 채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니케이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는 이제 ETF가 되어 있고 도요타 자동차가 이제 시가총액 1위입니다. 390조죠. 소프트뱅크 그룹, 투자 그룹이죠. 소프트뱅크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손정회장, 우리 이제 제일 깊은 2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무라타, 뭐 토픽,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니가 시가총액 5위 기업이고, 미쓰비시, 여러분들 미쓰비시가 뭐 100몇 년 된, 100몇십 년 된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래 SPDR 골드 쉐어라는 거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금괴 있죠, 금을 갖다가 신탁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타치도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에요. 100년 이상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패스트 리테일링.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 CU라든가 뭐 GS 같은 데가 되겠죠. 160조입니다. 그만큼 일본 같은 경우는 리테일 시장이 편의점 시장을 포함한 리테일 시장이 굉장히 내수가 워낙 크니까 160조입니다. 그만큼 그런 것들은 이제 일본이 상당히 강점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스미토모 파이낸싱, 뭐 이거 금융주가 되어 있고, 닌텐도 게임 회사죠. 닌텐도 잘 알죠. 키엔스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정밀 뭐 제업 이런 관련 회사가 되어 있고, 미쓰비시도 100년 훨씬 넘는 그런 기업이고요. 도쿄 일렉트로도 굉장히 오래된 이제 미쓰비시. 그 다음에 아래는 이제 바로 이것도 이제 뭐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NTT 도코모가 시가총액이 130조입니다. 130조. 자, 한국전력이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한국전력 시가총액이 지금 28조에 불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NTT 도코모 아래도 이제 펀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어드벤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테스트 업체입니다.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가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보니까는요, 신생 기업, 성장 기업이 하나도 없어요. 뭐 AI주도 없고, 그다음에 반도체 핵심주도 없죠. 핵심주도 없고, 옛날에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전 세계 반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시가총액 예를 들어서 막 20개 종목 중에서 일본이 한 70% 이상을 차지했던 것을 이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도 아무것도 없어요.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앞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로운 성장사, 한 20여 년 전서부터 새로운 성장 기업으로 산업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2020년, 그러니까 금융위기, 2008년이었죠. 금융위기가 2008년도 그 수준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떤 그 시가총액, 미국의 GDP라고 그러죠. 미국의 GDP하고 유럽 전체 GDP하고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게임이 들이죠. 유럽은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영국이 굉장히 힘들죠. 영국이 특히 이제 브렉시트 이후에 굉장히 힘들고, 지금 그 상당히 그 노숙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프랑스는 요즘에 뭐 디폴트 그런 위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유럽 주식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잖아요. 예? 그러면 뭐 명품에서 뭐 샤넬이라든가 뭐 제가 명품 잘 이름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뿐이에요. 새로운 성장, AI라든가 반도체라든가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유럽 경제는 노화가 됐다.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굉장히 한국 기업 중에서도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HBM이라든가 이런 걸로 대변화를 이루고 있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지금 현대차의 점유율이 글로벌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기 수소차 관련 이런 친환경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는 지금 막 도약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거 감안하면 PBR이 앞서 니케이가 8.7%인데 우리 PBR은 여러분들 2배 이상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 이게 뒷변에 있어야 되는데, 뭐 나온 김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승부주 VIP 회원, 종목 추천은 발굴하고 추천하는 것은 3가지 원칙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최근에 이제 그 체험 VIP 가입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그분들 가입하신 분들 포트폴리오 보면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어떤 그 시스템이 없어요. 예? 중구난방이에요. 그 종목 수가 너무 많아요. 종목은 여러분들 굉장히 잘하는 분들은 3종목이 좋고 보통 한 4종목, 5종목 정도. 그것도 시스템적으로 뭐 5종목이라면 20%씩이라든지 이렇게 규칙에 맞게 진행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안정적인, 우리가 많이 오른 종목은 절대 추천 안 해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현대투자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과열권 종목, 리스크가 크잖아요. 가장 안정적인 가운데 최고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핵심 가치 보유 기업. 다른 경쟁 업체가 범접할 수 있는 핵심 가치. 설사 중소형 개별주로 하더라도 다른 경쟁 업체가 넘볼 수 없는 핵심적인, 제가 이게 독점 기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독점 기업들은 여러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재무적 리스크가 있는 종목은 안 합니다. 투기주 절대 안 해요. 잡주, 뭐 단타 안 됩니다. 단타라면은 제가 단타가 되면은 단타를 하죠. 근데 단타에서 여러분들 수익 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가입하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다 그 인정하는 게, 현대투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올라갈 때 굉장히 다이나믹한 종목을 또 추천하더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자, 드디어 이제 어제 회원들한테 공시를 했어요. 오늘 이제 저희가 또 뭐 우리가 종목을 이제 추천주 브리핑이라고, 승부주 브리핑이라고 나갑니다. 회사 개요서부터 상승 논리 1, 2, 3 목표가, 전략, 뭐 펀더멘탈, 그래서 요약해서 보내드리는데 그 종목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최소한 50%에서 뭐 기본적으로 200만 원 정도 간다고 보거든요. 그 나중에 또 제가 뭐 어차피 공개를 했으니까. 근데 1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범접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 주식을 10주를 사면 1000만 원이죠. 10만 원짜리 주식을 100주를 사면 1000만 원입니다. 만 원짜리 주식을 1000주를 사면 또 1000만 원이에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다시는 뭐냐면 이런 고가주들은 대중들이 쉽게 범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빠질 때 안 빠집니다. 이게 한국 증시 재평가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같은 반열이면 고가주를 사세요. 고가주를 산다. 대중들이 범접할 수 없을 그런 주식 사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하튼 간에 그 저희 뭐 그 VIP에 가입한다고 무조건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우리가 뭐 술에 물 탄다 이렇게 주식하는 게 아니고, 예? 하여튼 그 뭐 체험 뭐 1개월이든 2개월이든 한번 경험을 해보시게 되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분들은 하여튼 여러분들 그 선곡 투자에 제가 보기에는 뭐 아주 좋은 결정적인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그 NTT입니다. NTT, 일본의 NTT 도코모가 되겠고요. 이거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연봉 차트가 됐습니다. 자, 아래는 이제 그 한국전력입니다. NTT 도코모가 지금 시가총액이 130조라고 그랬죠. 한국전력은 28조입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즈는 좀 틀려요. 그러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죠. 지금 한국전력 PBR이 0.4배 수준이죠. 0.5배가 좀 아직까지도 안 됩니다. 예? NTT 도코모 같은 경우는 이제 1.5배 이상 됩니다. NTT 도코모는 이제 2015년, 16년 이후서부터 한국전력이 6만원 고점 찍고 10년 동안 9년 동안 빠질 때 NTT 도코모는 글로벌 기준으로 또 재평가를 받았어요. 많이 올랐어요. 뭐 더블 이상 올랐어요. 더블 가까이 올랐습니다. 한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6만원이 어렵지 않게 가는 겁니다. 6만원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5만원 넘으면 전량 매도할 예정인데, 자, 이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 한국 증시 재평가 과정 속에서 뭐 기본적으로 뭐 6만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에 차트는 이게 도요타 자동차고 아래가 이제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10년 동안에 2010년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도요타는 지금 이제 2015년 고점 이후에 도요타는 더블이 올랐어요. 더블이 올랐는데 현대차는 이제 많이 빠졌다, 이제 그 가격대에 온 거죠.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 현지화에 비율적으로 따지면 현대차, 현대 기아차 그룹이 훨씬 더 적응을 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판매 대수가 더 많습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본은 여러분들 친환경차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우스 같은 거 뭐 국내에서도 많이 다니는데, 예, 그런 차들이 주로 하이브리드 차라고 그러죠. 그런 차에서는 경쟁이 있는데 그런 이제 한계가 있다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현대차는 얼마가 될까요? 역사 최고점이 30만 원이거든요. 30만 원 넘어가야 되겠죠. 40만 원, 50만 원 그 이상을 봐야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에 차트가 이제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차트 기간이 좀 깁니다. 이거는 이제 2000년서부터 이제 현재까지, 2000년 초반서부터 현재까지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많이 올랐죠. 근데 위에 아래 삼성전자를 넣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역사적 최고점이 지금 현재 12시 8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나는 것 같아서 좀 말이 좀 빨라졌네요. 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시 8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96,800원입니다. 역사적 최고점 가격하고 일치해요. 살짝 깨졌다 들렸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한국 증시가 재평가가 되려면 물론 이제 논리는 다소 좀 떨어질 수는 있으나 과거 역사적 최고점 96,800원이 고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예? 하이닉스는 지금 절정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절정 초입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어떻게 삼성전자 어떻게 돼요? 사야죠. 예? 제 얘기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한 차트에 4개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외됐던 종목이 세계적 스탠다드,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기업들은 다 지금 한국 증시 재평가 지수에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 포스코 퓨처엠, 저희 그 당사 주력주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추천하고도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LG화, 오늘 또 대단하네요. 좌단이 삼성 바이오록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록스 이런 종목이 여러분들 200만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바이오 에피스가 바이오 에피스하고 이제 인적 분할되면서 한 달 동안 이제 거래가 안 됩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야 된다고 회원들께 굉장히 강조드렸어요. 저희가 8시 30분에 종목을 먼저 발송해 준 게 사실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자, 하이브도 세계 최고죠. 뭐 한류의 선봉장이죠. 이런 주식도 결과적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 고점이 41만 원인데 저는 돌파할 가능성이 뭐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뭐 제목 자체가 좀 무겁죠. 자, 여하튼간에 체험 승부주 VIP 관련해서 여러분들 후회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체험 한 번으로 체험을 하시는 분은 뭐 투자 여러분들 경력상으로 처음이겠죠. 그 처음이 제가 보기에 성공 투자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한두 종목 급등주를 잡는 것보다 우리가 뭐 유태인 격언에 있죠. 잡은 물고기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자고 그러죠. 뭐 수익률 같이 내면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